인터넷 친구들은 카톡에 올려준 생명의 기원 펴보세요. 생명의 기원. 생명의 기원 펴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나간 건 답니다. 선 스펙트럼이 안 나온다고요, 여기서? 아예? 어? 카톡에다가 연락이 애들이 막 올리잖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닌가? 아, 진짜? 음. 어, 우주 배경 복사하고. 오케이, 세 개. 어. 근데 그게 좀 애매해. 도플러 효과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적색 편의가 안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선 스펙트럼의 편의 현상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건지. 아예 그냥 훅 빼버렸다고? 그래놓고 가르쳤어? 어. 수업했던데? 어. 어? 인생 쉽게 살 그래? 근데 왜 애들 표정이 있지? 이상하네. 자, 합시다 일단. 자, 284페이지 보세요. 284페이지. 자, 해당 자료는 완자예요. 완자 생투에 있는 내용이야. 다시 뭐라고? 완자 생투에 있는 내용인데 모든 내용을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야. 학교에서 수업했던 내용만 정리할 거야. 알았지? 자, 284페이지를 보시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학설이 나온다는 거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얼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가 자연 발생설, 두 번째 생물 속생설, 뭐 이딴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각각 주장하는 학자들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3번에다 별표 하나 치세요. 3번. 3번에 별표 하시면은 자, 양가로 1번에 레디의 실험이라고 하나 나올 거예요. 다시 뭐가 나온다고? 레디의 실험. 얘는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실험 사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고 두 개의 병 속에다 생선 넣은 다음에 한쪽 병 천으로 막았대. 다시 두 개의 병에다가 뭐 집어넣고 생선 집어넣고 한쪽만 천으로 입구를 막았대. 그치? 그랬더니 막지 않았던 병에서만 뭐가 생겼대? 구더기가 생겼대. 그러니까 각각 두 개를 이제 비교한 거지. 어떤 애는 천으로 막아놓고 어떤 애는 천으로 막지 않았는데 막지 않은 쪽이 바로 뭐가 생겼다? 구더기가 생겼다. 이 말은 어떤 다른 생명체에 의해서 파생됐다라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실험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에 286페이지를 보면 이제부터 되게 중요하죠. 학교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가르치신 것 같음. 자, 보시면 일단 오른쪽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생명 기원에 대한 가설, 우주 기원설이라고 있는데 우주 생명체가 이제 운석과 함께 어디? 지구에게 유입됐다라는 거지. 거기에만 밑줄 보세요. 다시 우주 기원설에 따르면 지금부터 대략 몇 년? 한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운석과 함께 어디? 지구에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됐다라는 걸 우주 기원설이라고 얘기한다. 허나 요 내용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자, 왼쪽 다시 본론 들어가서 화학 진화설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오파린이라는 아저씨가 나오고 홀데인이라는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들이 생명 기원에 대한 학설을 발표하셨다. 그런데 포인트는 간단한 뭐가 무기물에서 간단한 뭐 유기물로 합성됐다는 게 매우 포인트인 거죠. 즉 무기물이 뭐가 됐다는 거야? 유기물이 됐다는 거죠. 다시 보게 들라. 무기물은 뭐야? 근데 했던 것 같은데. 무기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초딩 버전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
무기물이라는 애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유기물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초딩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무기물은 쉽게 말하면 죽은 거지. 죽은 거. 됐죠? 그리고 유기물은 뭐? 산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초딩 버전이고 우리가 고딩 과정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얘네 둘을 나누는 기준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 그래서 노노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누구? 탄소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건 자, 얘는 초딩 과정이고 자, 유기물이라는 건 탄소를 뭐 하고 있는데 포함하고 있는데 오케이? 반면에 무기물이라는 건 뭐?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애를 이야기한다. 알았죠? 그래서 흔히 생명체는 어디에서 무기물에서 뭐로 유기물로 진화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CH4 혹은 CO2 혹은 CO 일산화탄소 혹은 CHO 66이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들 중에서 자 얘네 지금 다 누구 포함하고 있는 거야? 탄소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결국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기준상 유기물에 해당되지. 그치? 근데 예외가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얘네들. 오케이? 얘네들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탄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되는 거? 무기물이 된 거고. 오케이? 반면에 얘는 탄소 포함하고 있네. 뭐가 된대? 유기물이 된다. 알았어? 그래서 요 내용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기물이 합성돼서 뭐가 됐다? 유기물이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합성되지 않는다는 거지. 뭐가 있어야 돼? 뜨거운 열, 오케이? 혹은 뭐 번개, 뭐 이딴 애들 즉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다시 화학 진화설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 2번에 뭐라고 돼 있니? 원시 대기 중에 대표적인 예 누가 있을까? 물,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뭐 이런 게 있지. 그치? 이들은 거의 대부분 누구 빼고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 빼고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치? 그러므로 얘네 다 묶어서 원시 대기를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보세요. 무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게 무엇을 가했더니 열을 가한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풍부한 에너지원이라고 돼 있지. 그치? 대표적인 예 번개 밑줄 그시고 화산 활동 밑줄 그시고 또 하나는 태양에서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뭐가 나오기도 해? 강한 자외선 혹은 우주 방사선이 나올 수도 있지. 그치? 이런 애들에 의해서 무기물이 무엇으로 유기물로 합성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실험입니다. 해서 다른 내용 확인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그림 보세요. 자, 어떤 공간에다가 혼합기체 방금 CH4NH3 그다음에 H2O 그다음에 수소 같은 애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죠. 뭐 시켰어? 방전시켰지. 그치? 전기로 지졌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뭐가 합성됐어? 아래쪽에 그림 아래쪽에 뭐가 있니? 유기물이 합성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실험 자체가 어떻게 지구에 누구하고 대기의 조성 비율이 변화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데 보셨더니 방금 이야기했던 혼합 기체를 우린 뭐라고 보는 거고 원시 지구의 대기라고 확인하는 거야. 밑줄 그시고 두 번째 U자간에 모인 물이 있지 그치? 물 자체가 포함되어 있네. 지구의 바다라고 생각하시고 방전의 별표 치세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에너지원이 된다. 이해되시죠? 해서 결과값 보시면 일전에 이제 잠깐 설명했던 내용이 있을 거야. 어떤 내용? 이런 거 있었지 않니? 그냥 극단적으로 기체 몇 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 세 개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어. 첫 번째, 어떤 애 증가하고 어떤 애 감소하고 어떤 애 일정하다고 이야기했지. 그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 반응하지 않는 친구 누구라고 보라고 했어? 질소라고 보라고 그랬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애가 당연히 누구일 확률이 높아? 산소일 확률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떨어지는 게 바로 누가 된다?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지금의 실험에서는 그래프 어떻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읽어 시작. 유기물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바로 뭐가 돼? 혼합기체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누구 된다? 원시 대기가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심플하게 정리합시다. 해서 결과가 뭘까? 이 실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지구 환경에서 뭐가 무기물을 통해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는 게 맥락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장 가시면 다른 거 절대 보시지 마시고 자, 287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심해 열수구. 그러니까 통과에 나와 있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았어? 그들은 죄다 뭐가 필요한 거야? 슉슉. 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심해 열수구는 조건 두 가지가 성립하죠. 1번 뭐야? 물이 있지. 두 번째 열받잖아. 에너지만 받는 거지. 그래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학교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 있어? 저 아래쪽에 있는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을 거야. 첫 번째 뭐 있니? 코아세르베이트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우리가 전장에서 야, 전장에서 아저씨 두 명 동그라미 치고 왔어. 한 명이 오파린이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홀데인 아저씨가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의 실험은 누구? 오파린 아저씨가 주장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코아세르베이트. 자, 코아세르베이트는 어디에 동그라미 치냐면 콜로이드에 동그라미 치세요. 콜로이드. 물질 자체가 저분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분자량 자체가 많은 뭐가 고분자 물질 주위에 물 분자가 밀집되어 있대. 다시 콜로이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고분자 물질이 주위에 뭐가 물 분자가 밀집되어 있는 혼합물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림 보세요. 단백질 분자 덩어리들이 막 결합되어 있는데 누구랑 섞여 있는 거야? 물과 섞여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르세요. 형광펜. 뭐? 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지. 어떤 공간의 분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어, 유기물 복합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코아세르베이트의 경우에는 무엇이다? 액상 유기물의 복합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마이크로스피어는 자 바르세요. 폴리펩타이드. 폴리가 뭐라 그랬어? 여보세요. 폴리. 주여. 자 아니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한 거? 이거 뭐 이상하네 얘네. 자 봅시다. 펩타이드 결합이 뭐야? 배울 때 다 배우자. 자 봅시다. 펩타이드 결합은 통과에서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자, 보세요. 펩타이드 결합은 자 일단 얘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존재를 알아야 돼? 아미노산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아미노산은 가운데 누가 있고 탄소가 있고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인데 이렇게 네 개가 되지. 그래서 띡 왼쪽에 반드시 NH2라는 애가 들어와야죠. 아미노기라는 애가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이거. 두 번째 오른쪽에 반드시 COOH라는 카복실기가 와야 돼. 다시 갑니다. 왼쪽에는 누가 와야 된다고? 아미노기라는 애가 와야 되고 오른쪽에는 뭐 카복실기라는 애가 와야 돼. 얘네를 이제 화학에서 니네 뭐라고 배웠니? 얘네를 기능기 혹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용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뭐가 이 물질의 누구 성질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요 위쪽이나 아래쪽에 H 혹은 이렇게 얼이라는 애가 들어가.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누구겠니? 얘겠지. 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총 몇 개? 20개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20개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뭐가 아미노산의 종류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20종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즉 다시 갑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 누가 있는데?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 이 아미노산은 왼쪽에 누가 있고 아미노기 오른쪽에는 카복실기 됐죠? 그리고 우아래 H하고 랜덤이 존재한다.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자 C 기준으로 자, 여기서 C 빼고 요렇게 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린 거는 오른쪽 부분을 그려놓은 거죠. 카복실기 그치? 그리고 여기에는 C 빼고 여기에 N 여기에 H 여기에 요렇게 H를 결합했어. 그럼 이건 또 다른 아미노산의 왼쪽을 그려놓은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누가 따단 이렇게 얘네가 더해져.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물이라고 하지. 그럼 물이 밖으로 빠지는 거야. 여기 봐봐. 탈수. 물이 빠졌다고.
두 개가 더해져. 시작. 축합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의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탈수 축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눈 떠야 돼. 남는 애는 결국 얘네가 남는 거야. 얘네가. 됐죠? 얘 위에다 다시 그릴게. C 기준으로 위쪽에 누가 있어? O가 존재하고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여기에 N이 존재하고 위쪽에 뭐가 있어? H 있고 결합선 이렇게 빠지죠. 그럼 다시 보자. 탄소의 결합선 몇 개? 4개. 산소는 2개. 질소는 3개. 수소는 1개지. 그치?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를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디에 사용되냐? 봐. 야,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있어. 방금 이렇게 생겨먹은 아미노산. 다시 얘도 아미노산이야. 그럼 얘도 아미노산이야. 그리고 얘도 아미노산이라고 치자고. 아미노산 종류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결합해서 뭐가 빠졌어? 물 빠졌지. 이렇게 결합해서 뭐 빠져? 물 빠지고 또다시 이렇게 물 빠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결합한 요 링크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잖아. 이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생겼어? 겁내 많이 생겼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거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는 결국 누구를 만드는 거야? 단백질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즉 여기 설명하고 싶은 건 뭐야? 합성된 폴리펩타이드래. 즉 아미노산 자체가 여러 개가 연결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걔 또한 무엇으로 보자는 거지? 정리합시다. 시작. 누구? 유기물로 보자는 거죠. 왜 유기물로 봐야 돼? 탄소 포함하고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해서 코아세르베이트하고 누구? 마이크로스피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코아세르베이트는 콜로이드 상태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건 생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야죠. 특성 외워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건 안 가르치신 것 같고, 자, 포인트는 코아세르베이트는 동그라미 분열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마이크로스피어는 누구 한대? 출하한다는 거죠. 분열과 출하는 다르죠. 분열은 뭐 하는 거야? 분열은 이렇게 썰리는 걸 분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치? 출하는 이 중에서 하나가 T 나와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야를 분열, 그리고 얘는 출하라고 한다. 두 가지 알고 있어야겠죠. 본질을 기억해야 돼. 지금의 상황은 뭐 하겠다는 거지? 무기물로 유기물 만들겠다는 거고, 과정 중에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일단 두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는 코아세르베이트, 또 하나는 마이크로스피어. 됐죠? 그런데 코아세르베이트는 포인트 뭐? 아, 막 구조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이야. 리포솜. 얘 인생 우울하게 만드는 애죠. 리보솜도 있고 리소솜도 있고 리포솜도 있어. 다시 현장하겠지. 자, 다시 갑시다. 내가 방금 뭐라 했어? 하나가 리보솜이 있고 또 하나가 리소솜이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야? 리포솜이라는 애가 있지. 그치? 얘는 이제 구별해 줄게. 잘 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 비읍 있죠. 비읍. 리보솜 비읍 있지. 얘는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 연결돼 있는 애죠. 그래서 어디에 존재한다? 세포가 있으면 이게 핵이 있고 이게 이제 조그마한 애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이 안은 뭘 만들어? 비읍 기억하라는 게 바로 단백질을 뭐 하는 애야? 합성하는 애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 여기에 지금 소라고 돼 있지? 나머지 이름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 얘는 뭘 하냐면 세포 내에서 잡다한 물질 자체를 자,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외워. 읽어. 소화하는 거야. 물질 쪼개버리는 거지.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든다. 리소솜은 소화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가운데 글자만 가지고 노는 거야. 요 포라고 돼 있지. 포낭이라는 게 뭐야? 낭이 뭐야? 주머니를 이야기하잖아. 그치? 어떤 물질에 뭐가 빈 공간이 존재해. 자, 그림 보세요. 가운데 뭐가 존재하니? 빈 공간이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이 물질 자체는 또 다른 물질 자체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혹은 기타 등등 주머니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오케이? 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세 가지. 다시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한다. 리소솜은 소화한다. 그 다음에 리포솜이라는 건 뭘 가지고 있다고? 주머니 가지고 있다. 주머니 가지고 있는 형태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아직 진도 안 나갔지만 인지질이라는 게 이제 세포막이잖아. 그치? 인지질 몇 중충? 이중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포막 구조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287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거죠. 오른쪽 보세요. 화학 진화설에 따른 원시 생명체의 출현 과정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원시 대기가 뭐였지? 탄소는 포함하고 있어도 분자량 자체가 적으면 무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무기물들이 모여서 뭐가 됐고 간단한 유기물이 됐고 그 배웠던 게 바로 뭐 있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애들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기본 재료가 되는 거고 복잡한 유기물에서 이제 유기물 복합체가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애들이 바로 누구? 포화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그다음에 리포솜이 존재한다. 이해되시죠? 아래쪽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유기물 복합체는 원시 생명체가 아니다. 형광펜 바르세요. 생명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생원에서 이야기하는 생물의 특성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뭘까? 효소의 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다. 두 번째, 생원에서 이야기하는 생물의 특성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누구? 유전 활동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없다고? 효소하고 유전 활동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가 아니다? 원시 생명체가 아니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음 288페이지. 요 내용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288페이지에서 다른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88페이지에 1번 원핵 생물의 출현이죠. 거기에 별표 치세요, 여러분. 얘는 또다시 통과와 맥락상 연결됩니다. 언제? 3단원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야. 미리 잠깐 정리할게요. 보세요. 원시 생명체가 있어요. 종속영향이라는 게 누구야? 종속영향이라는 게 어떤 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치? 어떤 애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무산소 호흡을 한대. 자, 정리. 첫 번째, 원핵 생물이 출현하기 위해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다른 누군가의 뭐가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고, 그치? 그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바로 뭘까? 원시 바다의 유기물이 풍부해야 되고, 그치? 그리고 산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 무산소 호흡하는 거죠. 혐기성 세균이라고 적어놔. 혐기성 세균. 혐기성이 뭐야? 산소를 싫어한다는 거고, 호기성은 뭐겠니 그럼? 산소를 좋아한다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해서 원시 생명체가 있었는데, 자, 걔네들이 종속영양 무산소 호흡을 하다가 자, 결국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증가하고 유기물의 양 자체가 상대적으로 감소했겠죠. 그치? 그러다가 이제 통과에서 중요한 두 번째 게 나와요. 별표 치세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합니다. 대표적인 독립영양생물 옆에다가 크게 적으세요. 남세균이라고 적어.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얘기했죠. 그치? 남세균. 세 번째 줄에 나오네. 얘를 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세균이 이렇게 출현하면은 광합성 결과 산소는 뭐하고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CO2의 농도 자체가 뭐한다? 이제 증가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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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 그랬지?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치? 오존도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CO2의 농도는 낮아지겠지. 그치? 반대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산소 호흡하는 애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다음 페이지는 진핵세포의 이제 막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 아직 안 하신 것 같고, 자, 저 아래 보세요. 저 아래 289페이지 맨 아래쪽 보시면 원시 생명체가 있었는데 최초에 뭐 했다고? 무산소 호흡 종속 영향했다는 거지. 어떤 애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다가 CO2 양 자체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이제 별표 쳐야지. 독립 영양 생물 나타났어. 세 글자로 뭐라고? 남세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에 의해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죠. 맞아?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결국은 종속 영양생물이 다시 나타나죠. 근데 얘는 앞단하고 다르게 뭘 했어? 호기성 세균이 존재하는 거지. 산소 호흡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됐나? 그리고 나서 별표 쳐야 됩니다. 오존층이 만들어진 거죠. 오존층.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290페이지 봅시다. 위에다 적어. 수능이라고 적어. 수능. 학교 선생님이 약간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심도 있게 나아가면 100%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톡방에다 얘 올렸던 거야. 알았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아래쪽에 2번 있지. 2번 그림. 2번 그림의 시계열만 쭉 보세요. 지구 만들어졌죠? 대양과 뭐 대륙이 형성이 됐지.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가 만들어졌고, 자, 26억 년 전에 별표 치세요. 26억 년 전. 이때 누가 나왔어?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 남세균이 나온 거죠.
됐죠? 그리고 최초로 물 분해에서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발주셨어? O2가 방출한 거고 드디어 산소호흡이 증가하면서 위에 보세요. O2의 농도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되십니까? 이 그래프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 혹은 지구과학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위쪽에 있는 저 모식도 있지. 환경 변화 있잖아. 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추가를 한다면. 알았지? 그래서 맥락상 누구만 기억하면 되겠어? CH4, H2, NH3, H2잖아. 그게 뭐야? 무기물이지. 그거 뭐 만들어진다 그랬어? 유기물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원시 생명체 만들어져서 별표 누구 증가하고 CO2 증가하고 그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별표 3개 독립영양생물 때문에 O2가 증가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CO2 증가하잖아. 그랬다가 독립영양생물에 의해서 O2가 증가하는 거고 됐지? 그리고 또다시 CO2가 증가하면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졌다? 오존 자체가 형성됐다. 그럼 산소의 양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이해되시죠?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총 몇 가지? 세 가지 때문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번 누구를 알아야 된다? 286페이지 밀러하고 유리 실험 알아야 된다.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얘는. 알았죠? 고1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친구의 실험의 결과가 뭐였어? 무기물로 유기물 만들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장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 학교 선생님이 수업했잖아. 하나가 누구? 코아세르베이트. 또 하나가 마이크로스피어가 있었지. 그치? 코아세르베이트는 콜로이드 상태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했고. 됐죠? 마이크로스피어는 뭐였어? 펩타이드가 만들었지.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됐다. 그래서 추가로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일단 잠깐 이야기했던 거고. 세 번째 뭐였어? 원핵 생물의 이제 출현 과정이 있지. 첫 번째 누구였고? 종속 영양생물 무산소 했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독립 영양생물 뭐? 남세균이 광합성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각 과정 중에서 첫 번째 CO2 증가하다가 두 번째 산소 증가하고 세 번째 다시 CO2 증가한다라는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쉬었다 합시다.